그래서 오늘의 제 한 줄 평은 가성비 빔 프로젝터를 찾고 있다면 동안 지르세요. 안녕하십니까, 관자입니다. 오늘은 정말 오래간만에 빔 프로젝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빔 프로젝터는 바이즈코의 YT007이라는 빔 프로젝터입니다. 이 제품은 프로젝터 디스플레이 스토어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. 이 리뷰는 한국 최초 리뷰이고요. 그래서 오늘 바이즈코 YT007에 관한 모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언박싱입니다.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뭐 그럴듯하네요. 요즘 들어서 중국산 중저가 빔 프로젝터의 포장이 되게 이뻐지고 있어요. 뚜껑을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매뉴얼이고요. 그리고 본체가 보이네요. 근데 본체가 특이하게 생겼죠? 프로젝터 몸통과 스탠드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사이에 액세서리 꾸러미가 있더라고요. 일단 이게 본체인데요. 보실래요? 이렇게 돌아가요. 위아래로 회전할 수 있는 틸트 기능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액세서리 꾸러미를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HDMI 케이블이고요. 그리고 RCA 단자를 연결할 수 있는 AV 젠더가 있습니다. 그리고 리모컨이 보이고요.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 있습니다. 전원 케이블은 EU형 플러그고요. 길이는 1.5m입니다. 그리고 수상한 나사들과 워셔 그리고 육각 렌치까지 보이네요. 이것은 스탠드와 빔 프로젝터 본체를 연결하는 데 쓰이는 부품인데 예비 부품인 것 같아요. 이게 언박싱의 다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외관을 보시죠. 외관은 이렇습니다. 중국산 중저가 빔 프로젝터의 외관에 뭔가 특이점이 왔습니다. 스탠드와 빔 프로젝터 본체가 연결이 되어서 아래 위로 틸트 기능을 줄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. 빔 프로젝터에서 틸트 기능은 제 기억으로는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. 그리고 이렇게 사각진 빔 프로젝터에 틸트 기능이 들어온 것은 JM고의 N1 울트라가 처음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건 꽤 고가였잖아요. 그런데 이렇게 중국산 중저가 1LCD 빔 프로젝터에도 이런 디자인이 채용이 되었네요. 말끔합니다. 자,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도록 하죠. 이게 전면이고요. 렌즈 보이고 적외선 리모컨 센서가 보이고요. 포커스와 키스톤을 잡아주는 센서가 보입니다. 이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. 이 빔 프로젝터는 오토 포커스, 오토 키스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오른쪽 옆면이고요. 스탠드와 프로젝터 본체를 이어주는 힌지 부분이 보입니다. 이 나사는 육각 렌치로 돌릴 수가 있게 되어 있군요. 그리고 아래쪽에는 배기구가 보입니다. 이것은 뒷면인데요. 왼쪽부터 RJ45 랜 포트가 보이고요. 그 옆에는 USB A 타입 포트 2개가 보이네요. 그 옆에는 HDMI 포트 2개. 그리고 그 옆에는 3.5파이 오디오 아웃 단자가 보이고요. 그 옆에는 AV 젠더를 꽂을 수 있는 AV 인 단자가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옆에는 적외선 센서가 보이고요. 그리고 옆에는 스피커가 보입니다. 그 아래쪽에는 전원 포트가 있군요. 이것은 왼쪽 사이드인데요. 역시 힌지가 보이고요. 이 아래쪽의 구멍은 흡기구인데요. 여기가 또 에어 필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열어주면 이 안에 이렇게 두툼한 스폰지가 들어있어요. 이것은 윗면이고요. 터치식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 패널이 있군요. 그리고 이것은 아래쪽인데요. 이것은 본체 아래쪽입니다. 가운데에 삼각대를 연결할 수 있는 6mm 홀이 보이고요. 그리고 위쪽에는 높이 조절용 나사를 박을 수 있는 구멍이 또 있습니다. 이 구멍은 모두 6mm예요. 그리고 내 귀퉁이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있군요. 그리고 이 본체 말고 스탠드의 바닥을 보면 이렇습니다. 미끄럼 방지 패드가 훨씬 더 넓죠. 이렇게 커다란 미끄럼 방지 패드가 4개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재미있는 것이 아니 이 스탠드에 왜 이렇게 홈이 파여져 있지? 이것은 천장에 매달 때 실링 마운트에 나사를 연결하기 위한 구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실링 마운트에다가 이런 식으로 매달 수가 있는 것이죠.
있고요. 또 나는 스탠드 같은 거 좀 보기 싫은데 좀 깔끔하게 매달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스탠드를 제거를 하시고 이렇게 6mm 실링 마운트에다가 바로 본체만 연결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리모컨이에요. 여기 중간쯤에 보시면 F-F+가 보이시죠? 이걸 통해서 포커스를 전자적으로 리모컨을 통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메뉴 버튼이 두 개예요. 여기에 있는 요 버튼과 요 석삼자 버튼, 요것도 메뉴 버튼이거든요. 이 두 버튼 간에 기능 차이가 있는가? 있습니다. 요 가운데 있는 버튼은 전체 설정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. 그리고 이 햄버거 모양의 석삼자 버튼은 화질이나 사운드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메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사양을 한번 살펴볼게요. 바이지코 YT007의 사양은 이렇습니다. 해상도는 1080p입니다. 풀 HD죠. 본체의 앞면에 보시면 4K 소스 디코드라고 되어 있는데요. 이것은 해상도가 4K라는 얘기는 아니죠. 해상도가 4K인 영상을 1080p 즉 풀 HD로 디코딩을 할 수 있다. 화면에 뿌려줄 수 있다.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. 사실 이렇게 쓰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기 쉽잖아요. 이거 속으시면 안 됩니다. 4K 해상도 아니고 1080p 풀 HD 해상도예요. 그리고 쫙 많은 스펙들이 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잘 티가 안 나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바이지코 이 K1 프로의 스펙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특이점이 있는 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자면 먼저 HDMI 포트와 USB 포트가 YT007에는 두 개씩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확장성이 풍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 특이점은 운영체제인데요. 안드로이드 12 운영체제입니다.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중저가형 빔 프로젝터 중에서 안드로이드 12를 반영한 빔 프로젝터는 이 바이지코 YT007이 저는 처음이거든요. 보통은 이 전까지는 안드로이드 9이 보통이었어요. 그런 의미에서는 현행화가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이한 점은 램과 스토리지인데요. K1 프로가 램이 1기가, 스토리지가 8기가였는데 YT007은 램이 2기가 그리고 스토리지가 32기가이군요. 램과 스토리지가 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? 기기를 운용을 할 때 훨씬 더 부드럽고 넉넉하게 운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특이점은 와이파이가 YT007은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군요. 중저가형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저는 와이파이 6가 적용된 빔 프로젝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. 여러모로 YT007이 최신의 빔 프로젝터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. 사양의 측면에서는 꽤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에 성능을 보시죠. 스크린 퀄리티인데요. 일단은 이게 하얀색입니다. 꽤 밝습니다. 저는 여러 가지 빔 프로젝터를 많이 봐왔잖아요. 그래서 생각보다 밝기가 밝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. 근데 실제로 안시루멘 테스트를 해보면 제가 경험했던 여타 원 LCD 빔 프로젝터들 중에서 꽤 밝은 축에 속합니다. 이것은 제가 조만간 관시루멘 테스트 결과를 공개를 하면서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. 밝은 프로젝터입니다. 이것은 검은색 화면인데요. 일단 눈에 띄는 것은 검은색 화면이 좀 고르지가 않네 라는 느낌을 받습니다. 맞습니다. 이 LCD의 품질이 그렇게 썩 아주 나이스하다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하필이면 또 저는 보이세요? 여기 왼쪽 가운데쯤에 이렇게 약간 하얀 점 보이시죠? 요거 배드 픽셀이 있었어요. 사실 아주 작은 점이라서 아주 눈에 거슬려서 못 보겠다 이 정도는 아닌데 신경이 아무래도 좀 쓰이긴 쓰이죠.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. 아니 만약에 이걸 진짜로 소비자가 구매를 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어떡하냐 라고 그랬더니 이런 경우에는 교환을 해준다 라고 하더라고요.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전반적인 화질은 무난무난합니다. 채도 면에서는 살짝
좀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. 살짝 물 빠진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, 근데 그렇게 아주 뭐 흠을 잡을 정도로 야 못 받을 정도다 뭐 이 정도는 아니었고요. 딱 그 중저가 빔 프로젝터 수준의 채도입니다. 제가 늘상 강조를 드립니다만 중국산 원LCD 빔 프로젝터는 가전으로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조금 비싼 장난감 정도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용인 가능한 수준의 화질이었습니다. 다음은 레이턴시인데요. 오늘도 레오보드나르의 비디오 렉 테스터로 레이턴시를 체크를 해봤고요. 가운데 바는 127.9ms, 상단 바는 120.5ms, 그리고 하단 바는 135.4ms입니다. 제가 보통 기준으로 삼는 수치는 60ms 정도이니까요. 레이턴시가 조금 있다고 봐야겠죠. 그래서 이것을 FPS 게임용으로는 사용하는데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, 그냥 통상의 캐주얼 게임이나 롤플레잉 게임 같은 거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. 물론 영상을 감상하는 데는 뭐 지장이 있는 수준은 당연히 아니겠고요. 사운드 퀄리티는 어떠한가? 소리를 한번 들어보실래요? 어떻습니까? 소리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5W짜리 스피커 2개가 들어있는데요. 스피커 구멍은 하나였잖아요. 그래서 스피커가 2개가 한꺼번에 몰려가지고 한 구멍으로 나오기 때문에 스피커로 뭐 스테레오감을 느낀다거나 이러기는 좀 어렵습니다. 뭐 고음질은 아니지만 그냥 평이하게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엔 팬 노이즈인데요. 이렇습니다. 배기구에서 한 10cm 정도 떨어져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떠십니까? 저는 이 정도면 꽤 양호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밝기가 꽤 밝은 편인데 팬 소리가 의외로 크지 않았어요. 이 정도라면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은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 정도가 성능이고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시죠. 일단 바이지코 YT007의 아쉬운 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 오토 키스톤이 오토의 역할을 잘 못합니다. 이거 보실래요? 네, 보세요. 이렇게 오토 키스톤 버튼을 딱 활성화를 시키면 이렇게 나와요. 이건 아니죠. 그래서 오토 키스톤은 좀 별로 적당하지 않다. 그래서 저는 그냥 4점식 키스톤으로 수동으로 일일이 조정을 하는데 이게 속 편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LCD 퀄리티입니다. 아까 전에 제가 배드 픽셀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것 때문에 뿔이 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검은색 화면의 고르기가 이렇게 고르지 않다라는 측면도 그렇고 전체적인 채도가 살짝 좀 떨어져 보인다, 좀 쨍한 맛이 좀 떨어진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.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레이턴시도 좀 아쉽죠. 이왕이면 조금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쉽습니다. 120에서 130ms 정도 되는 수준이라면은 빠르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쉽군요. 그러면 장점은 어떠한가? 일단 OS와 앱의 최적화가 아주 마음에 듭니다. 중국산 원LCD 중저가 빔 프로젝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빔 프로젝터에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구동시켜 보면 리모컨 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스크롤을 아래로 내릴 수가 없다든가 눌러도 작동을 잘 안 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오죽하면은 무선 마우스 같은 것을 USB 포트에다 꽂아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.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. 그런데 이 중저가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최초라고 거의 생각이 됩니다. 무선 마우스 도움 없이 리모컨만으로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를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. 이것은 꽤 괜찮았다.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건데 여태까지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되니까 그것이 오히려 신기하더라고요.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틸트 기능이죠. 틸트 기능이라면은 아래 위로 회전을 시킬 수가 있는 기능인데
있는데 이걸 가지고 천장 투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지요. 이거는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하실 점은 전원 포트에 팔자형 전원 플러그를 꽂잖아요. 이러면 걸리적거려요. 그래가지고 전원을 꽂은 상태에서 회전을 시키면 회전을 하다가 걸려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 생깁니다. 그래서 천장 투사를 할 적에는 좀 귀찮긴 하지만 애초에 빔 프로젝터를 천정을 보게 만들고 그 뒤에다가 전원 코드를 꽂아야지만 천장 투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셔야겠습니다.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 밝기였어요. 아니 도대체 얼마나 밝길래? 지금 뭐 모든 데이터를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단적인 예로 관시 루멘 측면에서는 삼성의 더 프리스타일보다 2배가 더 밝습니다. 그래서 추산하기로는 한 500에서 600 안시 루멘 사이가 나오는 것 같아요. 스펙에서는 18,000 루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얼토당토하는 뻥 스펙이고요. 500에서 600 안시 정도면은 원LCD 빔 프로젝터 중에서는 충분히 밝은 수준입니다. 괜찮은 편이에요. 그리고 네 번째 장점은 오토 포커스 기능이 꽤 괜찮습니다. 오토 키스톤은 꽝이었지만 오토 포커스는 꽤 초점을 잘 잡아주더라고요. 그리고 잡는 속도도 꽤 빠릅니다.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였다. 키스톤이야 처음에 한 번만 잡아놓으면은 그렇게 만질 일이 없는데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신경이 쓰이잖아요. 그런데 이 포커스를 꽤 잘 잡아주더라. 그리고 리모컨에 포커스 조정 버튼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영 마음에 안 들 적에는 수동으로도 편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마음에 들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장점은 뭐니 해도 역시 가성비입니다. 싸요. 싼 데다가 이제 뭐가 시작되죠? 네, 바로 광군제가 시작이 됩니다. 매년 11월 11일이 되면 광군제를 하죠. 그러면 이 광군제 기간 동안에 YG코 YT007의 가격은 얼마냐? 22만 8,052원이라는 겁니다. 싸죠. 이렇게 괜찮은데 22만 8,000원이다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. 또 각종 뭐 코인이니 카드 할인이니 이런 거 다 긁어 모으면 이거 10만원대에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래서 이건 정말로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괜찮습니다. 그래서 오늘의 제 한 줄 평은 가성비 빔 프로젝터를 찾고 있다면 광군제 기간 동안 지르세요. 그만큼 추천할 수 있을 만한 원LCD 빔 프로젝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